하나유로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다소 떨어지고 있고, 대신에 유상증자한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유럽이 이제 재무장을 하게 될 때 유럽제 무기만으로 무장하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빠른 전력화, 신뢰성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럽 내의 방위산업체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그런 공동 개발이나 공동 마케팅에 나서는 것들이 앞으로 활발할 것이라 보고, 그 중에 한국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폴란드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장보고3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장보고3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방위사업이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KF-21에 대해서도 지금 라팔은 이제 KF-21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유럽이 지금 트럼프가 불안하고 하니까 스스로를 지키겠다 선언했죠. 요것들에 대해서 우려랑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려부터 벌써 말씀드리면, 그래서 유럽 방산이 부활하면 결국 한국 방산은 찾지 않게 될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 반대로 기회는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 재무장을 하게 될 때 유럽제 무기만으로 무장하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빠른 전력화,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분명한 건 유럽제 무기를 많이 구매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기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무기 체계예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령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 몇십만 개의 부품, 전차 같은 경우에도 몇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유럽이 지금까지 방산에서 좀 맥을 못 쳤던 이유, 생산이 늦었던 이유, 딴 건 아닙니다. 공급망이 부족하고 공급망이 사라져서입니다. 이 공급망을 부활시키는 건 단순히 공장을 하나 짓거나 아니면 설비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부품 단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위사업체들이 이제 전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하는데, 국산 전차에 국산 부품을 쓰고 있는 것이 국산 전차에만 쓰이지 않아요. 해외 무기나 유사 무기 체계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럽 방산의 부품 단위 혹은 구성품 단위 혹은 유럽과의 공동개발 무기 체계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수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대체로 이제 그 미국, 유럽의 방위비가 낮다고 계속 비판을 하다가, 이제 유럽이 트럼프를 못 믿겠다로 좀 바꿔간 거죠. 상징적인 사건이 F-35 키 스위치 논란입니다. F-35는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우리도 지금 4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는 스텔스라 해가지고 적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능이 있어서 적진을 막 침투할 수 있거나 공중전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기예요. 그리고 팔리기도 많이 팔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못 믿는데 유럽 방위를 할 때 F-35를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유럽의 방위에 대해서 이제 좀 구멍을 뚫리거나 허점을 만들기 위해서 F-35를 작동 불량하게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F-35를 순간적으로 뭔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을 다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금 유럽은 아니지만 나토 국가인 캐나다, 포르투갈, 독일이 F-35 구매를 망설이고 있거나, 혹은 이거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지만 독일 내 여론이 좀 좋지 않고, 포르투갈은 공식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캐나다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F-35 계획을 취소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과의 협력이 트럼프 정부가 한번 들어서면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기술적으로는 사실 K-스위치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없다는 것은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앞서 말한 대로 전투기나 이런 무기들은 굉장히 복잡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기능을 하는 사이에서 미국이 F-35 같이 복잡한 무기 같은 경우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중단시키고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자체의 무기 혹은 유럽이 믿을 수 있는 나라의 무기를 사는 것에 대한 그 욕구가 좀 더 강해지고 있고, 공동개발 및 군사행동, 그러니까 그 나토에서의 지금 나토 지휘권을 점차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행하자, 이런 제안들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는 미국과 유럽과의 공동개발 무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국이 아닌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될 경우가 지금 사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30년 목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현실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라는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2030년 지금부터 5년 정도 걸리는 기간에 유럽이 대규모의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능력 확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건설하거나 이런 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무기체계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대규모로 잘 통합된 부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 라인을 확보했다 해가지고 이제 소총이나 폭탄 같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좀 복잡한 무기들은 5년보다 훨씬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제조업 경쟁력, 요것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잘 나간 이유가 방위산업이 기술력이 높아가지고 이제 다른 산업들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는 철강,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2차 산업과 조선 산업들이 발달을 했고, 이 발달된 기술을 활용한 방산 제품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대박을 나는 거잖아요. 요거를 생각해보면 유럽은 현재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뭐 폭스바겐 공장을 뭐 군사 공장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해도 사실은 경쟁적으로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이 기술력을 바로 바꿀 수 있을 때 가성비가 좋은 무기로 만들 수 있나 의문이 좀 있죠. 그리고 유럽은 공동개발 무기를 원래 많이 했어요. 뭐 왜 많이를 했냐면 유럽은 공동으로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960년대부터 공동개발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프랑스랑 독일 같은 선진국마저도 국방 예산이 부족해져서 국산 무기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옆 나라랑 협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생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럽 통합 뭐 프리기트, 유럽 통합 전투기, 유럽 통합 탱크 이런 게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걸로는 FCAS라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함께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그 다음에 GCAP라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 참여한 차세대 전투기 있는데, 이 차세대 전투기도 원래는 영국과 독일이 합쳐서 하겠는데 이게 찢어져가지고, 왜냐면 이제 일감 물량이라든가 일정 같은 데 논란이 있어서 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랑 독일이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해서 이게 만약에 되면 K2 전차의 수출을 굉장히 위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개념 모델만 많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지부 문제로 유럽은 유럽 통합 무기는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능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해외 파트너, 즉 생산 능력이라든가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나 합작하고 공동 생산을 해서 유럽 외에서 들어온 무기체계나 아니면 기능들을 통합하는 빠른 전력화가 됩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한국 사람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걸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탈리아 최대의 방위사업체 네오란으로는 얼마 전에 터키 바이락타라라는 회사 MOU를 맺었습니다. MOU가 단순하다 생각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MOU냐면 이 바이락타르는 드론 전문 기업이에요. 우크라이나나 수십 개국에 공격용 드론을 판매해가지고 엄청난 판매 성과를 내렸고, 레오나르도가 이 드론 기술을 향해서 빠른 전력화를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이락타르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나르도는 바이락타르랑 MOU를 맺어서 무인기 플랫폼은 바이락타르 걸 사용하고 안에 들어가는 내부 전자장비와 무장은 레오나르도 걸로 통합해가지고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자, 이런 MOU를 맺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해외 업체, 그러니까 유럽 외의 방위산업체와 유럽 내의 방위산업체들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서로 공동개발이나 공동 마케팅에 나서는 것들이 앞으로 활발할 것이라 보고, 그중에 한국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계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유튜브에서 제가 말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프랑스는 방산에 대해 자신감 있고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외국 언론들은 아무래도 유료 매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유료 매체들은 파급력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기사가 되는 게 적은데,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라는 군사 관련 미디어가 있어요. 요거는 좀 무료 콘텐츠라서 한국의 유튜버나 많은 분들이 그냥 공짜로 보시고 편하게 보시다 보니까 이게 파급력이 커지고, 이 매체가 한국 방산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의 주장에 따르면 KF-21이나 K2 전차 같은 한국 방위산업 제품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프랑스의 수출을 막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막고 있는데, 프랑스에 지금 방위사업 종사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괜찮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아무래도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방산 수출 역사 우리보다 훨씬 더 깊어요. 지금도 방산 수출 순위에서는 러시아라 거의 이기거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방산 수출 잘하는 나라라서 한국을 아직 아직 요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강하지만, 실제로 메타 디펜스 예측 중에서 제가 보기에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만하다는 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라팔 전투기가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경쟁자가 KF-21입니다. 근데 라팔과 KF-21은 공대공 무장과 공대지 무장을 거의 비슷한 걸 쓸 수 있는데, 성능과 유지비는 오히려 KF-21이 더 좋아요. 라팔은 스텔스 기능이 떨어지고, 근데 가격은 더 비싸요. 유지비가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잠수함 부분에서도 우리 장보고 3랑 그냥 프랑스의 바라쿠다 재래식 추진, 요런 클래식 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는 바라쿠다 잠수함이 이겼는데 지금 현재 폴란드나 이제 그 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장보고 3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장보고 3와 달리 프랑스산 잠수함은 이게 예산 부족이랑 여러 가지 프랑스군이 지금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전 배치가 되지 않아서 한국 장보고3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캐나다 잠수함의 경우에는 장보고3랑 독일의 212CD라는 잠수함이 지금 최종 후보로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어서 프랑스 방위사업이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KF-21에 대해서도 지금 라팔은 이제 KF-21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이제 성능은 압도하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앞서 말한 스페인, 독일, 프랑스가 개발 중인 FCAS, 요거는 5세대 전투기 아니라 6세대 전투기라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보다 전투 능력이 훨씬 높아요. 높은 건 좋은데 가격도 대충 지금 예상되기로는 최소 3천억 원 이상,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고, 그 다음에 언제 개발이 끝날지 모르니까 이게 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차기 전차 개발도 지금 독일의 KNDS라는 방산업체, 그 다음에 프랑스 넥스터라는 회사가 서로 합작해서 차기 전차를 만들어서 흑표 전차 대신할 차세대 전차를 만들어서 이제 수출 시장에 내놓고 자국군도 쓰자는데, 문제가 있어요. 독일에는 KNDS 말고 라인메탈, 요새 주식 들어보신 분들은 주식 많이 올랐다고 하는 방산업체가 또 다른 업체가 있는데, 독일 업체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개발 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사실 독일은 단일한 팀이 돼가지고 우리 흑표 전차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레오파르트 2랑 KF-51이라는 전차가 흑표 전차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통일이 돼가지고 세이즈를 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한국 방산에 대해서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오션이랑 현대, HD 현대중공업들이 지금 잠수함이라든가 그 수상한 사업에서 좀 따로 입찰을 하고 이럴 때는, 유럽 업체들 입장에서는 걔네들 나라가 하나 합쳐져가지고 세이즈를 해도 힘든데 따로따로 이렇게 세이즈를 하구나, 이러면 편한 상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처음부터 한국산 무기를 선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열리기 전 폴란드에 이미 K2 전차에 대한 제한을 우리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폴란드는 K2 전차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내놨습니다. 55톤 무장, 55톤이 K2 전차 무기인데 10톤을 늘려서 방어력이 더 향상된 버전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뭐 이 장갑도 바꾸고 차체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것저것 요구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뭐 한국 말고 딴 데서 무기를 살라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대신에 한국은 빠르게 배송 가능하다 해서 기본형, 그러니까 55톤형 기본형 K2를 도입해 보니까 정작 55톤형 K2를 폴란드는 처음에는 못 쓰겠다 했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동성이 좋고 민첩하고 전차로서의 성능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진작 살 걸,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K9 자주포도 폴란드가 수입하는데 좀 과정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크랩이라는 국산 자주포가 있고, 원래는 이 크랩 자주포는 K9 자주포랑 비견할 수 있는 라이벌 자주포고 K9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다만 이제 폴란드의 K 크랩 자주포는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차체는 폴란드산 차체를 하고 이 포탑, 그러니까 포랑 장전 장비가 가진 거는 이제 영국의 기술 도입을 받아가지고 생산했는데, 차체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K9의 차체를 폴란드의 포탑에서 조립하면 이게 조립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걸 발견하고 일단 차체만 수입하겠다, 포탑은 그래도 국산을 쓸게, 이렇게 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에 K9 차체 수출이 이제 100여 대 정도 일어났는데,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크랩 자주포를 이제 우크라이나의 군에 공여를 하니까 생긴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기술력이 떨어지고 실제 신뢰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탑 말고 포탑도 한국에서 들어온 K9을 완전한 완제품을 수입하자 해서 지금 현재 K9 전차가 지금 현재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한국산 무기에 좀 의구심을 가지거나 한국산 무기 이걸로 만족 못한다 해서 좀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았지만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결국에는 한국산 오리지널 무기 체계가 수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K방산이 수주 전망은 굉장히 밝고, 유럽이 재무장의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수주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 2, 3년 정도는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2, 3년 후에는 그렇게 어떻게 될 것인가 물으면 저는 사실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 방산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한국 방산의 한계는 무엇인가? 세계 최고 성능이 아니라 가성비가 좋은 상품으로 계속 승부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K2 전차 대신에 차세대 전차 K3, K9 자주포 대신에 차세대 자주포 K9 A3, 차세대 무기 시장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맞추는 것을 증명을 하고 해야지 앞으로 한국 방산이 수십 년 동안 잘 나갈 수 있고, 그기 위해서는 막대한 R&D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K2 전차나 K9 자주포, 뭐 이렇게 KF-22 이런 전투기들의 개발비는 전부 다 정부가 된 거예요. 정부가 R&D 예산을 줘가지고 몇 조 원에, 몇 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뭐 하나라든가 한국우주산업에 지급하고, 이 업체는 정부에서 준 개발비로 개발을 하고, 이게 수출도 되면서 이게 수익이 났는데, 현재 K방산이 잘 나가면서 방산 기업들의 이익률이나 잉여금이 높아진 것을 R&D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하나에어로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다소 떨어지고 있고, 하나에어로는 대신에 유상증자한 돈으로 이 부분과 저 부분에 투자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데, 뭐 물론 유상증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고 저도 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이지만, 적어도 하나에어로의 유상증자의 항목 자체는 합리적인 내용이 있다.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에어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투자가 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차세대 미래 먹거리 방산 수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